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아저씨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 예. 통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예. 통아저씨가, 그동안 살짝 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네,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이제 다시 컴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아저씨가 컴백 기념 힌트 쫙 올렸는데, 보셨어요? 네. 다들, 와, 통아저씨다. 예, 양양님 반갑습니다. 납당님도 반가워요. 천프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통아저씨를 반겨주시니까, 예, 또 이렇게 또 통아저씨가 기분이 살짝 좀 업되네요. 네. 여행 다녀왔냐고요? 예, 중간에 여행도 살짝 갔다 왔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오늘부터 여러분과 또 재밌게 또 통아저씨가 퀴즈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이제 뭐 어디 갔다 왔냐, 막 얼굴 좋아졌다 그러는데, 얼굴은요, 좀 탔어요. 예. 통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 그쵸? 예, 또 일본 갔다 왔어요. 교토에 벚꽃 보러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그냥 와, 벚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또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또 오늘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힌트는 여러분들 SNS를 통해서,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힌트가 늘 나가고 있죠. 자, 그 링크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힌트, 오늘 3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가 인별그램을 통해서 힌트가 나갔습니다. 자, 지금 빨리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 우승하고 나면은 그 인증샷 올려주시면 저희가 금요일마다 3분 추첨해서 이렇게 또 리워드 해드리는 거 알죠? 3만 원 상당의 또 여러분들 보상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우승을 하셔가지고 그거 싹 캡처해서 여러분들 SNS에다 올리고요. 그 링크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 딱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 또 추첨에 어떤 기회가 생기니까요. 많은 응모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별 어디 가서 뭐냐고요? 토마토 증권통 찾으시면 돼요. 토마토 증권통. 예. 요렇게 해서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돈이 쫙 쏟아지는, 예. 오늘 또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딱 보셔서 그 밑에 텍스트를 보시면은 힌트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폭삭 속았수다. 그쵸? 이 폭삭 속았수다가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요런 내용인데 요즘 통아저씨가 이것도 요즘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보니까 너무 그냥 최루탄이야. 너무 찡해. 너무 슬퍼요. 예, 특히나 좀 어느 장면에서 좀 많이 슬펐냐면은 그 애순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 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애순이 챙겨주라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해갖고 배 사게 해줬잖아요. 예, 그 장면에서 조금 찡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금명이 말고 그 금은동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금은동이 있었는데 저는 금명이보다, 저는 이게 아들이다 보니까 은명이, 우리 은명이가 IMF 때 전당포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어보려다가 쫄딱 망해갖고 그 한번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예,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찹쌀떡 팔러 다닐 때, 그때 또 그냥 또 진짜 그냥 이 같은 남자로서 눈물이 아주 그냥, 예, 났던, 예, 그런, 예, 오늘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리 여러분 스포 다 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세요. 네, 통아저씨는요 아직 다 못 봤는데 제가 목표는 이번 주 목요일 4월 17일까지 제가 다 보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본 방송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를 요합니다. 저는
저는 스포일러 다 해놓고 여러분들 보고 저한테 스포일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쵸? 예. 요게 이제 통아저씨의 심보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도 1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인별그램을 통해서 힌트가 나갔기 때문에 통아저씨가 따로 힌트 드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까지 통아저씨가 했던 얘기에 모든 힌트는 쫙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되새겨 보세요. 오늘 폭삭 소가수다에서 통아저씨가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자꾸 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기시면은 문제 오늘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부활이 되고요. 9번 문제, 10번 문제는 부활이 안 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맞아요. 예, 통화 특집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나 그거 그래서 봤구나. 아까. 그 누가 통아저씨 짜장면 먹었을 것 같다고 확 진짜 그냥 학시 그냥 진짜 학시 다 떨어져라. 에이씨. 오늘은 4월 14일 블랙데이. 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고요. 점심은 짜장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힌트 안 드려도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1번, 2번은 그냥 거저드리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국은행, 농협, 동사무소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곳, 한국은행이냐, 농협이냐, 동사무소냐. 자, 여기에서 설마 뭐 농협 누르고 이런 분 없겠죠? 예. 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농협은 없는데 동사무소 한 명 있네. 동사무소. 야, 동사무소. 야, 동사무소에서 화폐를 발행해? 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은 발행해주죠. 예, 맞아요. 네. 자, 명동 신세계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한국은행. 맞아요. 거기 건물 예쁘게 있죠. 예. 한국은행이 거기에도 있고요. 역삼역에도 한국은행 또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까지는 아니고 사무실이 거기 또 있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곳은 어디예요? 다 알죠? 그렇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화폐를 발행하는 곳입니다. 한국은행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1000%님 동사무소 이혼 서류 발급해준다. 가보셨어요? 발급 받아보셨구나. 우리 1000%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조폐공사는 돈을 찍어내는 거고 발행은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인가를 해줘야지 이제 조폐공사에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요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그렇군요. 이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통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에 없는 돈은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원권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거는 뭘까요? 네. 자, 돈입니다, 여러분. 돈. 수표 아니고 돈이에요, 돈. 자, 우리나라에 없는 화폐.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100만원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100만원권 누가 그냥 한 달에 몇 장씩 짝짝짝짝 줬으면 좋겠다. 네. 자, 니코틴 카페인님이 10만원권 만드다. 글쎄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또 되고 나면은 또 이게 10만원권이 나올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10만원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5만원권은 누가 계시죠? 그렇죠, 우리 신사임당 누님께서 5만원권에 자리 잡고 계시고요. 만원권에는 우리 세종대왕 형님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100만원권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100만원권은 수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돈은 바로 100만원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세뱃돈 100만원권으로 주세요. 예, 통아저씨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뱃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줄 나이기 때문에 100만원권 만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현재까지 지금 오답자 거의 없습니다. 생존자는 195명 그대로 여러분들 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1000%님이 역시 유식하다. 그쵸? 예. 통아저씨가 이게 또 나름대로의 그
습자지 지식이라고 해서 왜 우리 옛날에 그 습자지 종이 아시죠? 예, 딱 비추면은 그 밑에 싹 뭔가 비치잖아요. 딱 그 정도, 딱 그 비치는 옅은 지식까지는 제가 널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잘 몰라요. 네,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요거는 우리가 인별그램을 통해서 힌트가 나갔습니다만, 하지만 보기가 속된 말로 우리 참 PD가 보기를 정말 개떡같이 돼가지고요. 네, 개떡같이 돼가지고 보기만 봐도 여러분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예, 너무 쉽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자,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축통화, 부재중통화, 1541 콜렉트콜. 네. 자, 그래요. 국제 외환 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 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축통화, 부재중통화, 1541 콜렉트콜. 네. 자, 부재중 통화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요. 우리 아시죠? 여자분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지. 예, 우리나라 평균 한 2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남성들끼리 통화하면은 29초면 다 끝난대요. 네. 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통화할까요? 예, 19초랍니다. 네. 근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은 몇 초 만에 끝날까요? 전화 통화가? 맞춰보세요. 네. 19초? 아니에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요. 예. 부재중 14통이랍니다. 부재중 14통. 안 받는데요. 네. 안 받아요. 예. 왜? 받으면 얘기가 길어지거든. 또 잔소리 듣거든. 혼나거든. 그래서 안 받는데요. 예. 그래서 부재중 통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541 콜렉트콜 아시죠? 우리 군필자들은 다 알 거예요. 옛날에. 예. 지금이야. 다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만. 예. 옛날에는 이 공중전화 카드로 하거나 동전을 넣었을 때는 돈이 없잖아요, 군바리들은. 예, 그래서 받는 사람이 수신자 부담할 수 있도록 콜렉트콜로 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요 바로 기축통화가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냥 보기만 봐도 문제 다 풀 수 있잖아요. 힌트 굳이 안 봐도. 그렇죠? 예, 이번 문제 틀린 사람이 부재중 통화 1명 있었고 콜렉트콜 4명 있었고. 뭐예요, 이분들은? 예, 뭘 누른 거지? 예,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아우 또 눈물 나. 우리 은명이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자, 다음 중 현재 기축통화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달러, 엔, 스페인 은화. 네, 이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달러, 엔, 스페인 은화. 네. 자, 니코틴 카페인님이 너무한다고. 자, 그래요. 자, 현재 기축통화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금명이 말고 왜 은명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기축통화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뭐죠? 그렇죠. 무역 결제할 때 달러를 제일 많이 쓰죠. 자, 엔화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상당히 안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화도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스페인의 은화는요, 지금의 기축통화가 아니라 이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갈 때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무역을 쫙 지배하고서 상당히 정치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서부터 유럽 대륙 동쪽까지 쭉 널리 스페인 은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조 기축통화가 스페인 은화였습니다만 문제는 뭐였죠? 현재 기축통화로 분류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스페인 은화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문제 풀어봤는데 그래도 뭐 180명 이상이 문제 맞췄고요. 자, 빨리 부활하세요. 여전히 194명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시군요. 이분이 정답이네요.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많은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께 우리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미 힌트가 나갔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바로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 돈에 들어가지 않는 위인은 누굴까요? 신사임당, 이순신, 이성계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에 들어가지 않는 위인은 제가 아까 5만 원권은 어느 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신사임당 누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만 원권에는 우리 세종대왕 형님이 들어가시고요. 예. 자, 그리고, 1,000원짜리가 퇴계 이황이죠? 예. 1,000원짜리 퇴계 이황. 자, 그리고 100원짜리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은 들어갑니다만 그의 할아버지 이성계, 태조 이성계 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에 들어가지 않는 위인은 바로 이성계입니다. 네. 5,000원이 율곡이구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생존자 아주 많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요 하나는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훅 제낄 수 있고요. 보기를. 예, 2개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상식이 많은 분, 이 경제 상식이 많은 분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문제, 인별그램을 통해 힌트가 나갔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통화의 표준 단위가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는 무엇일까요? 불금제도, 금본위제, 금산분리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통화의 표준 단위가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는 무엇일까요? 불금제도, 금본위제, 금산분리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나저나 불금이 벌써 기다려지네요. 예,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좀 춥죠? 예,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은 또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불금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정답하고 상관이 없고요. 금산분리는 뭐죠? 금산분리. 옛날에 이 재벌들이 산업과 이 금융을 다 갖고 있으면은 뭔가 이 경제에 어떤 부조리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금산분리 요게 나왔던 거고요. 자, 통화의 표준 가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지금은 이미 무너졌습니다만 옛날에 많이 활용이 됐었죠. 바로 금본위제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제 전쟁에 군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막 찍어냈죠. 그러면서 요 금본위제가 무너졌죠. 자, 이렇게 6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천프로님이 틀린 듯 빨리 부활하세요. 천프로님. 예, 빨리 부활하세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번 문제 탈락자가 좀 있었습니다. 20명이 넘게 탈락했고요. 생존자는 부활을 통해서 182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7번째 문제. 아하, 그렇군요. 이 문제군요. 네. 통아저씨가 아까 우리 은명이를 얘기했던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 문제예요. 통화 문제. 자, 7번째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가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우지파동, IMF,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 네,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지파동, IMF, 외환위기, 코로나, 팬데믹. 자, 우지파동은 뭐였죠? 그렇죠. 옛날에 그 모 라면 회사가 그 뭐 무슨 공업용 우지를 가지고 뭐 그 라면을 만들었네 해갖고 그 사실 그때 당시 누명이었어요. 예, 누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살짝 그때 많이 기울었었죠. 예, 하지만 그 회사 지금은 이 불닭볶음면으로 뭐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예, 우지파동 그때 당시 생각났던 바로 그거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통화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훅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달러가 확 올랐죠. 언제? IMF 때. 달러가 제가 1달러에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600원, 한 1,800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IMF 외환위기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요때 또 통아저씨도 좀 슬펐어요. 예. 요때 통아저씨가 이제 배낭여행 가려고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엄청 모았거든요. 한 200만 원 모았는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이면은 유럽을 30박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IMF가 딱 터지면서 달러가 2배로 오르는 바람에
아무 데도 못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문제 정답은 IMF 금융위기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생존자는 현재 181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문제. 8번째 문제는 넌센스 문제인데, 통아저씨가 아까 폭삭 속았수다 요 얘기를 했던 그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살피면 어디서 통아저씨가 되게 찡했다고 얘기했는지 요걸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번째 문제 주시죠. 자, 생각만 해도 찡한 돈은 무엇일까요? 슬그머니, 에그머니, 어머니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생각만 해도 찡한 돈. 예. 슬그머니 하면은 요거는 찡이 아니라 쾅이죠. 쾅하고 한 대 맞아야지. 슬그머니 하면. 그쵸? 네. 에그머니 하면은 요거는 찡한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예. 아까 우리 애순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때 통아저씨가 찡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어머니. 예. 어머니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8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 문제에서 또 슬그머니, 에그머니를 와 세상에 에그머니는 왜 이렇게 많이 눌렀지? 이유가 뭐예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예. 어쨌든 34명이 오답을 눌렀습니다. 네. 자, 이제 9번째 문제, 10번째 문제. 부활 안 됩니다. 부활 안 돼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통아저씨는 우리나라 아까 세종대왕을 사랑합니다. 세종대왕. 한글을 사랑하는 통아저씨예요. 9번째 문제 주시죠. 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신용을 관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22 금융통화위원회 FOMC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신용을 관리하는 곳은 무엇일까요? 네. 냥냥님은 뭐에 낚였어요? 뭐에 낚였어? 자, 저는 분명히 세종대왕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통아저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통화 신용을 관리하는 곳 22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FOMC 아니잖아요. 22는 유럽이고 FOMC는 미국이잖아요. 한글을 사랑합니다. 한글복이 뭐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가 바로 정답입니다. 우리 줄여서 금통이라고 하죠. 네, 164명 현재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문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승하면은 뭐 해주실 거죠? 그렇죠. SNS에다 꼭 여러분들 우승한 그 화면들 축하합니다. 우승 축하합니다. 뭐 얼마의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거 싹 캡처해가지고요. SNS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링크 복사해서 우리 유튜브에 댓글로 쫙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3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상당의 또 통통 리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라스트 문제 남았습니다. 라스트 문제 출발합니다. 아하, 요번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통아저씨가 이미 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일찍 오세요, 여러분들. 통아저씨는 정확하게 11시 59분에 여러분께 힌트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출발합니다. 자, 이번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6일, 15일, 17일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15, 16, 17일 중에 과연 언제일까요?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왜 또 금요일이 왜 나와요? 제출자님. 예? 금요일은 18일인데, 예. 15, 16, 17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통아저씨가 아까 폭삭 소가수다를 언제까지 완주하는 게 목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네, 4월 17일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 아까 17일. 왜 17일을 얘기했겠어요? 맞아요, 왕언니님. 예, 여러분들은 이제 통아저씨의 이 스타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요. 맞아요. 정답은요, 4월 17일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4명 오늘 정답을 모두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명단 138명이구나. 죄송해요. 138명이랍니다. 자, 138명 명단 공개합니다.
네. 자, 통아저씨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승하신 분들 보니까 뚜루맘님, 국산보리님, 한량늑대님, 킹스맨님, 고고님, 치킨님, 라벤더 육구님, 샤크바리님, 김표우님, 통통이님 등등등등등등등 해서 138명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들 2,000원이 조금 넘는 오늘 상금을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통아저씨 이번 주에는 여러분 결석 없어요. 통아저씨 매일마다 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출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또 다시 반갑게 봬요. 내일은 비가 안 오길 기대하면서 여러분 내일 안녕. 내일 봐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스.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